안녕하세요. 시험들 잘 보셨나요? 네, 기출문제 해설 이번에는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들어갈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물은 이라고 했습니다. 잘 보시면요.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돌같이 생겼잖아요. 그냥. 근데 이거는 주로 사냥을 하거나 가죽을 벗기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볼까요? 돌인데 예전에 그 구석기 우리들 영화 같은 데 많이 보면 원시인들이 이런 돌 중에서 또는 바위에서 거기 쓸만한 모양의 돌을 떼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뗀석기라고 합니다. 뗀석기 중에 바로 이 부분은 주먹같이 생겼죠? 그래서 주먹도끼라고 합니다. 물론 구석기 시대에는 주거 생활은 동굴이나 막집에서 생활을 했고요. 이동을 했기 때문에 식량은 사냥이나 채집을 했다고 하는 거 그거까지만 플러스 알파로 더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고로는 누구의 침략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희의 외교 담판 얘기가 나왔고요. 강간찬의 기주대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와 관련된 나라가 어디일까요? 고려가 굉장히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10세기에서 11세기에는 거란이, 12세기에는 여진이, 13세기에는 몽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서희의 외교 담판을 했던 거는 거란이 1차 침입을 했었을 때 이 서희라는 사람이요. 거란의 소손령이라는 사람하고 담판을 지어가지고요. 오히려 말로써 강동 육주를 얻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3차 침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란이 좀 침입을 자주 했어요. 3차 침입을 했을 때는 강간찬의 기주 대첩으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느 나라라고요? 네, 거란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거기 고등학교 때는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의 침입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라는 바로 이제 거란족이 세운 나라다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란, 여진, 몽골 이런 식으로 거기 한국사 시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니까요.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려 무신 집권기에 보조국사 누구는 세속화된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내세우면서 수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결사운동을 펼쳤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불교라는 게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보조국사 누가 그랬다라고 했는데요. 자,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개혁하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바로 누굴까요? 네, 스님들일 거예요. 그 중에서 보조국사는 바로 진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론보다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수행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선사 결사 운동은요 한마디로 스님 스터디 운동이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진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조계종이라는 거기 불교 종파 있죠? 바로 이분하고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 뭐죠? 불교가 교종하고 선종으로 나누는데 진울은 선종 쪽이고요. 그 다음에 대각국사 의천은 교종 쪽이거든요. 교리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인 경우에는 천태종이라는 종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진울은 조계종, 그 다음 의천은 천태종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제 4번에 나왔는데요. 동학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시험에서 진짜 단골 손님으로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상관없으시겠지만, 만약에 한 번 더 거기 도전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한국사의 이 동학 운동에 대해서는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 봉기와 2차 봉기가 있었는데요. 1차 봉기인 경우에는 임금이 살던 경복궁까지 점령할 정도였어요.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참았던 게 이제 폭발한 거죠,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2차 봉기에서는요, 여기에서 나오는 우금치 전투가 유명한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진압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전본준이 체포가 돼서, 어, 음, 되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세도 정치 시기에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원인이 정치 기강이 문란해져서 관원의 부패가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결과 아무래도 부정부패가 심해지면 누가 살기 힘들까요?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백성들의 삶이 전정이라든지 군정이라든지 황고, 하나, 둘, 세 개네요. 이거의 부담으로 백성들의 삶이 매우 힘들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삼정이 문란해져서 백성들이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도 정치 시기가 언제냐 하면요. 순조, 헌정, 철종에 이르기까지 되는데요. 소수 가문인 풍양조씨와 안동김씨의 세력이 엄청났었죠. 그래서 비변사를 장악하고 매간매직,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마나 부패가 심했겠습니까? 막 돈으로 사고팔고 했었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백성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료와 관련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유생들이 반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유생들이 싫어할 만한 짓을 누가 했다는 걸까요? 흥선대원군이 했다는 거겠죠. 흥선대원군이 크게 놓아요. 이곳은 존경받는 선언을 제사하는 곳인데 지금은 붕당의 근거지로 도둑이 서울이 되지 않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유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공부도 하고 자기네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서원이겠죠. 그 서원을 없애겠다 하니까 당연히 유생 입장에서는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치 세력은 이라고 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김홍집 이런 사람들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김옥균, 박영효 하면 급진 계야파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차관까지 빌려서라도 개혁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징을 보니까 서양의 근대적 제도와 과학 기술을 수용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서양의 그 뭐죠? 근대적 제도와 과학 기술을 수용하고자 했다. 한마디로 뭐예요? 계열파에 해당하겠죠. 뭔가를 개척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밖에도 뭐 서관범도 있고요. 서재필, 그 다음에 홍명씨 이런 사람들도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더 좋으시겠죠.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물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물이라 제가 이때 놀러 갔었을 때 여기 박물관에서 요거를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오래전인데 제일 비쌌어요. 거기 2만 원 주고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했는데 요 문제가 딱 나왔네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라서 기억을 딱 보고 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충남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백제의 왕 중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왕이 성왕이라고 있거든요. 성왕이요. 이 성왕이 이제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의 국호가 남부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여는 어느 나라라고요? 네, 백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힌트가 또 있죠. 향을 피웠다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향료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자세히 이렇게 이 조각된 거를 이렇게 보시면요. 도교의 흔적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불교의 흔적도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불교와 도교의 세계를 함께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좀 반갑네요. 제가 사적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답은 8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정책을 펼친 조선의 국왕은 이라고 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피해 극복을 위해서 노력했다.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죠? 선조 때 일어났죠. 그때 아버지 선조에 비해서 아들 강해군은 진짜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힘겨워하는 백성들의 사기를 이렇게 복도와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병들 복도와 주기도 하고, 백성들을 위로도 해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명과 흑음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실리를 취하려 했다. 한마디로 이런 외교를 뭐라고 했죠? 중립 외교를 했어요. 실리적 외교를 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하면 하나 더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한국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대동법 아시죠? 대동법 요거 하나만 더 플러스 알파로 좀 외워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으로는 동생이 이제 영창대군을 이제 거기에 없앨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임목대비 그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목대비는 네. 거기에 아웃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좀 사연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중종이 아니라 인조 반정으로 네, 거기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이들은 누구일까요? 고종이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라고 했습니다. 네, 을사늑약은 다른 말로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1905년에 이게 이제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는데 외교권이 박탈이 되었거든요. 이게 한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국 평화회의에 이제 특사로 파견이 됩니다. 했는데 여기가 외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파견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거기 결과를 얻지 못했죠. 그래서 답은 헤이그 특사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에 있으니까 외국말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불행히도 이거를 일본 일제가 알고 나서 좀 분노를 했겠죠. 그래서 고종이 퇴위가 되고요. 그의 아들인 순종이 일제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그때의 현실이었죠. 그 다음에 11번 들어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920년대에 농민들은요, 소작농을 인하해달라, 소작권의 이동을 반대한다, 이러한 요구하는 쟁의를 벌였다고 얘기했어요. 특히 무엇은 소작농을 낮추는 데 성공하여 전국의 농민운동을 자극했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계속 소작 나오죠? 그쵸? 그리고 쟁이도 나왔죠? 그러면 모르셔도 답이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1923년에 거기 일제에 저항한 사회주의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1929년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문은
매일 발간하지 않나요? 여기 보면 요거 힌트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네, 순한글, 국한문, 영문 세 종류로 발행한 신문으로서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으로 참여한 일간 신문입니다. 일간 신문이니까 당연히 매일 발행이 되겠죠. 근데 왜 외국인이 했을까요? 아무래도 일제 때는요, 외국인이 한국인에 비해서, 이제 조선인에 비해서 아무래도 통제를 좀 덜 받을 수 있었겠죠. 이 사람 말고 한 사람을 더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요. 바로 양기탁이라는 사람 한 명만 더 기억해 주세요. 신문이 이제 민족문화 수호운동으로 이제 신문 쪽에서 자주 나오는 게 한국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독립신문하고 여기 나오는 대한매일신문, 신보, 그 다음에 황성신문 이런 거는 조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3번이 되고요.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일제의 식민 지배 방식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무단 통치로는 한국을 지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3.1운동 전에는요, 무단 통치를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헌병 경찰 통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조선인한테만 태형, 이제 때리는 벌 있잖아요. 좀 모욕적이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교사들이 칼을 찬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좀 무시무시했었어요. 그랬더니 꾹꾹꾹꾹 눌렀더니요. 거기 1919년에 조선인들이 거기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벌였단 말이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점점 확산이 됐고 그때 일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그러면서 이게 그 식민 지배 방식을 바꿨어요. 겉으로는 평화롭 척한 거죠. 평화로운 척. 그래서 무관 총독이 아니라 문관이 가능하게 이렇게 한다. 근데 이 이후에는 문관이 안 온 거 보니까 이게 수박 겉핥기식 보여주기식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쇼한 거죠. 그리고 헌병 경찰 대신에 이제 보통 경찰. 근데 그 수가 굉장히 실제로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화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아시죠? 그 신문들이 창간이 됐는데요. 근데 그럼 뭐합니까? 검열하고요. 정관시키기도 하고 삭제시키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러한 모든 통치 방식이 바로 문화통치입니다. 겉으로는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좀 교활하죠. 그 다음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만 봐도 누군지 아실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이화학대 학생이고요. 3.2운동이 일어나자 청안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우리의 영원한 누나 유한순 누나입니다. 영화 한 거 보신 분들은 이게 절절하게 조금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개항 이후 일본으로 곡물 수출이 늘어나자 곡물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의 피해가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요, 1883년에 조일장정이라는 조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무제한으로 곡물을 유출할 수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조선 사람들이 먹고 남은 걸로 수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쫄쫄쫄쫄 굶고 무조건 그거 뭐죠? 곡물을요. 일본이 지네 나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이 수출이지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빼앗은 거예요. 쌀을 빼앗아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다 못한 일부 지방간들은 무엇을 선포했다고요? 곡물 유출을 막고자. 네, 곡물 유출을 막고자. 여러분 방어하는 거죠? 막고자 뭐예요? 방공령을 내렸다. 곡물 유출을 방어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1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파견 목적은요, 독립투쟁을 위한 국내 침투라고 했습니다. 여기 힌트 있네요. 국내. 보이세요? 파견 요원은요, 미국 전략 정보국인 OSS의 훈련을 마친 한국 광복군이라고 했습니다. 아, 한국 광복군.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한국 광복군은요,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도와 미얀마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OSS 여기 나왔죠. 훈련을 하면서 같이 국내 진공작전을 꾀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역사라는 게 참 웃기기도 하는 게요. 우리 스스로 만약에 독립을 주도했다면 아마 어, 거기 해방 후에 우리 민족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독립을 하려고 이렇게 뭐죠? 우리 스스로 독립을 하려고 하기 전에 일본이 먼저 항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좀 놓친 게 오히려 안타까운 역사의 흐름으로 작용이 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모스크바 3구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이 모스크바 3국은 어느 나라를 말하냐면요. 미국과 소련과 영국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그 결정된 내용은 인시민주정부 수립을 하게 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최도 5년간 너네들 스스로 못할 거 하니까 우리가 대신해 줄게. 이게 뭐예요? 신탁 통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가 바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구는 이라고 했습니다. 1948년 10월에 설치됐고요.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반민특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게 바로 요거의 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살아남은 친일파들이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현실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진은 1920년대 조선물산 장려회의 거리 행진을 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물산 장려운동의 한 모습이네요. 이건 이제 평양에서 했었거든요.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의 우리 것 이런 구호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 사람은 조선 것을 쓰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수행평가 보고서가 이제 4.19 혁명인데요. 아무래도 4월달에 시험 봐서 4.19 혁명에 대해서 나왔나 싶기도 한데요. 조사 내용을 보니까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도저히 시민들이랑 이제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이승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이 결국에는 시민이나 국민의 힘에 거기 뭐죠? 국민들의 바람에 못 이겨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됐었거든요. 그게 바로 4번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누구와 이제 붙은 거예요? 예, 남한하고 북한하고 붙은 거죠. 근데 누가 침략을 했습니까? 그쵸? 북한군이 남쪽으로 침략을 했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럼으로써 낙동강까지 막 밀려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메가더 장관 아시죠? 그 사람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벌여가지고 막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통일이 될까 했는데 갑자기 누가 개입을 했나요?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일사후퇴를 하다가 결국에는 민족의 비극인 분단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전쟁은 멈춰졌고 현재까지 휴전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부는 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 햇볕 정책이라는 말만 들어도 누군지 아실 거예요. 네, 바로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거기 북한의 책임자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막 악수하고 막 그런 것도 텔레비전에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이라고 했습니다.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불법적으로 병력을 동원해서 개헌사령관을 비롯한 군의 주요 지휘관들을 몰아내고 군권을 장악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영화 서울의 봄이었던가요? 거기에서 12.12 사태를 잘 묘사를 했는데 바로 이게 12.12 군사 반란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하지만 거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인 나라이잖아요. 결국에는 국민의 반하는 정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대통령 이제 간선제를 계속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국민의 거기 뭐죠? 부르짖음에 무릎을 꿇고 6월 민주항쟁에 이르러서 6.29 선언까지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직선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말을 더듬더듬 하네요. 예, 현대사는 진짜 말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밑줄친 기억에 해당하는 운동은 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IMF 지원금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때 저도 집안에 있는 금 다 여기다가 내놨는데요. 바로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근데 이거랑 비슷한 거기 기억나시나요? 이거랑 비슷한 현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구체 보상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 뭐죠? 차관을 빌려온 거를 우리 갚자하고 이제 서상돈이라든지 아까 나왔던 대한매일 신보의 이제 양기탁 배델 이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구에서 구체 보상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요거랑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경제 이야기예요. 경제와 관련된 것 체크를 해볼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제가 발전하려면 제일 거기 뭐죠?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특히 이제 도로 같은 거가 빵빵빵빵 교통이 좋으면 되게 좋거든요. 바로 경부고속국도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 1번이나 2번은 3번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일제시대 때 이야기니까 요거는 좀 빼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대충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이걸로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만간 몇 개월 이내에 다른 학원이나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 영상이 한국사 선생님들이 다시 영상을 또 올리실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